안녕하세요. 2025년의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의 오늘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마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혹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밤사이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날씨 앱을 켜서 옷차림을 결정하고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서 내가 탈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점심에는 키오스크로 편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오후에는 은행 앱으로 송금하고 저녁에는 OTT로 최신 영화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공기처럼 당연한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무심코 누리는 이 편리함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가닿을 수 없는 꿈과 같은 이야기라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못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농부가 있고, 집에 컴퓨터가 없어 학교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몰라 정부가 주는 복지 혜택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2025년 인공지능이 시를 쓰고 인간과 대화하며 인간 우주여행이 현실화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디지털 세상이라는 거대한 문 밖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서성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디지털 디바이드, 우리말로는 정보 격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벽은 단순히 인터넷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의 교육, 소득, 건강, 나아가 삶의 모든 기회를 좌우하는 거대한 불평등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벽은 왜,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이 벽을 어떻게 함께 허물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디지털 디바이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 격차라고 하면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1차원적인 격차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디지털 디바이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전문가들은 이 격차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접근의 격차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과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가 깔려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 많은 개발도상국의 농촌이나 산간 지역 혹은 선진국 내의 빈곤 지역은 이 첫 번째 단계의 장벽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역량의 격차입니다. 설령 최신 스마트폰과 빠른 인터넷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메일을 작성하고 파일을 첨부해 보내는 아주 기본적인 능력부터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능력, 온라인 뱅킹이나 정부 민원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능력, 더 나아가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전문적인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는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부릅니다. 이 역량의 격차는 특히 새로운 기술 습득의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나 충분한 디지털 교육을 받지 못한 저학력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또 심각한 결과의 격차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이득을 얻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최종적인 격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워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원격 진료를 통해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온라인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나갑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이런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교육, 고용, 건강, 금융 등 모든 영역에서 기회를 박탈당하고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결과의 격차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대한 벽은 도대체 왜 생겨나는 걸까요? 그 원인은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 어려울 만큼 복합적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원인은 역시 경제적 장벽입니다. 2025년 현재 쓸만한 스마트폰 한 대의 가격은 일부 저소득 국가 노동자의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합니다. 컴퓨터나 노트북은 말할 것도 없죠.
여기에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인터넷 통신 요금 역시 저소득 가구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그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데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경계는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리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통신 회사들은 당연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수익성이 높은 도시에 우선적으로 통신망을 설치하고 투자합니다. 반면 인구 밀도가 낮고 지형이 험한 농촌이나 산간 지역은 인프라 구축의 후순위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죠. 이로 인해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디지털 세상에 접속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비단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국토가 넓은 선진국에서도 광활한 농촌 지역의 인터넷, 음영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인과학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격차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령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는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디지털 환경이 평생을 아날로그 세상에서 살아오신 고령층에게는 너무나 복잡하고 낯선 장벽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들 역시 디지털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화면에 글자를 읽어주거나 음성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등의 접근성 기능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모든 서비스가 장애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어 장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방대한 정보와 콘텐츠의 상당수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소수의 언어로만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언어권의 사용자들이 정보에서 소외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제 통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약 25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인터넷을 한 번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80억 인류 중 25억 명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디지털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격차는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의 인터넷 보급률은 90%를 훌쩍 넘어 거의 포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지역에서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는 이제 접근의 문제를 넘어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인터넷의 품질 문제, 예를 들어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데이터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문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고령층의 활용 능력 문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평균 인터넷 보급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으며 남아시아의 일부 저개발 국가들도 40%를 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접근 자체가 가장 큰 장벽인 셈입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젠더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는데요. 가부장적인 문화와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인터넷을 사용할 확률이 2에서 30% 이상 낮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잘 쓰느냐가 고민이라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생존 문제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가운 통계 뒤에 가려진 벽 앞에 선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아프리카 케냐의 한 농촌 마을에 사는 농부 아마드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드 씨는 평생 옥수수와 콩 농사를 지어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날씨와 시장 가격입니다. 언제 씨앗을 뿌리고 언제 수확해야 할지, 그리고 수확한 작물을 언제 얼마에 팔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마을은 인터넷은커녕 안정적인 전기 공급도 어렵습니다. 그가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는 낡은 라디오에서 가끔 나오는 일기예보와 마을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입소문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갑작스러운 가뭄이나 홍수가 닥치면 속수무책으로 한 해 농사를 망치기 일쑤고, 수확기가 되면 도시에 온 중간 상인들이 올해는 작황이 안 좋아서 가격이 이렇다고 말하는 대로 헐값에 농작물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마드 씨에게 저렴한 스마트폰 한 대와 인터넷이 있었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는 스마트폰 날씨 앱을 통해 주간, 월간 강수량 예측을 확인하고 가장 적절한 파종 시기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온라인 농업 커뮤니티에 접속해 병충해를 예방하는 새로운 농법을 배울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의 농산물 도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시간 시세 정보를 확인하고 중간 상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가격을 협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정보의 부재가 가난을 만들고 그 가난이 다시 정보로부터의 소외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도구 하나가 끊어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홈워크 갭, 우리말로는 숙제 격차라고 불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히스패닉계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 마리아의 사례를 보시죠. 마리아가 다니는 공립학교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수업 자료를 온라인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과제 역시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집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수십 달러의 인터넷 요금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리아의 엄마는 매일 밤일이 끝난 뒤 아이들을 낡은 차에 태우고 동네 도서관이나 패스트푸드점 주차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새어 나오는 미약한 무료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서 아이들이 차 안에서 노트북으로 숙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마리아가 인터넷이 빵빵 터지는 집에서 편안하게 공부하는 다른 친구들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보 검색 능력, 자료 활용 능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학업 성취도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원격 수업과 온라인 학습이 교육의 표준이 된 2025년 인터넷 접근권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학습권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디바이드는 단순히 인터넷을 좀 못 쓰는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과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도미노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 영향을 교육, 경제, 건강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육 기회 박탈입니다. 앞서 본 홈워크 갭 사례처럼 디지털 소외는 미래 세대의 출발선 자체를 다르게 만듭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대학 학위보다도 급변하는 세상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배우고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평생 학습의 능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온라인 강의 기술, 교육 플랫폼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면 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지금 당장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의 모든 기업이 온라인으로만 입사 지원을 받습니다. 이력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포트폴리오를 링크로 제출하고 1차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디지털 활용 능력이 없는 사람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셈입니다. 또한 금융 서비스의 대부분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옮겨갔습니다.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지 못하면 송금 하나를 하기 위해 매번 은행에 가야 하는 불편함을 넘어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이나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자산을 형성하고 불릴 기회마저 놓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가난의 대물림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셋째, 건강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이제는 병원 예약도 대부분 온라인이나 앱으로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 예약이 전적으로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기도 했죠. 또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의사와 원격으로 상담하고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원격 진료도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얻고 자신의 증상을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건강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삶의 질을 넘어 때로는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벽 앞에서 인류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해 전 세계의 정부, 기업, 그리고 비영리 단체 NGO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각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통신을 전기나 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즉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신사들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는 농어촌이나 산간 지역에도 정부 예산을 투입해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통신 요금을 감면해주거나 저렴한 가격에 PC나 스마트폰을 보급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배움터 사업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디지털 활용 교육을 제공하여 역량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개발도상국 시장을 겨냥해 가격을 대폭 낮춘 저가 스마트폰과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기업들은 자신들의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읽기 기능,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 기능 등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나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처럼 적에도 인공위성을 이용해 사막, 정글, 대양 한가운데 등 지상의 통신망이 닿지 않는 곳까지 인터넷을 제공하려는 혁신적인 시도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리적 장벽을 허무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NGO와 비영리 단체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쓰지 않는 중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기증받아 수리하고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이나 단체에 재보급하는 활동을 합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 소외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을 감시하고 디지털 접근권을 기본적인 시민권으로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 기업, NGO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억 명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말해주듯 디지털 디바이드의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합니다.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그들의 노력에 더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바로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작은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눔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 서랍 속에 더 이상 쓰지 않는 낡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잠자고 있지 않나요? 나에게는 구형 모델일지 몰라도 그 기기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창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본부와 같은 단체들을 통해 이런 중고 IT 기기를 쉽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한 아이의 학습 도구가 되고 한 어르신의 소통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원입니다. 직접 물건을 기부하기 어렵다면 소액이라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을 후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니세프나 월드비전 같은 국제 구호 단체들은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교육용 태블릿을 보급하거나 마을의 인터넷 학습센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으로 아프리카의 한 소녀가 난생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적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하고 쉬운 실천은 바로 내 주변 돌아보기입니다.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찾아보고 친구분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것. 마트나 식당의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며 서 있는 어르신을 발견했을 때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는 작은 친절.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변의 디지털 소외를 줄이는 가장 따뜻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는 결국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과 관심, 그리고 공감의 문제입니다. 나 혼자만 빠르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뒤처진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때 기술은 비로소 모두를 위한 따뜻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이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해 한 번쯤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자유롭게 디지털 세상에 접속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시선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